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용도 차장의 나이가 56세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출산 증가율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들 우려했던 문제가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총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의 숫자는 크게 줄고 노인의 인구는 크게 늘었다는 데 있었다. 이는 10년 전부터 예고된 결과였다. 2011년 유엔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미국의 출산율이 2.01명, 영국은 1.94명, 일본은 1.37명이었으며 한국은 1.1명이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2020년에는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출산율 감소는 도용도 차장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에서 1990년대와는 아주 다른 세상이 다가온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점차 군에 입대하는 숫자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결국 청년 인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집을 사야 할 주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대학생 인구는 1990년대 초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어 경쟁력을 잃어 문 닫을 처지에 놓인 대학들은 앞다퉈 노인대학 인가 신청을 할 정도였다. 이는 더 이상 집안채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용도 차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값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고 한다. 나는 점점 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왠지 나의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을 파셨나요? 아니, 집을 팔려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사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 집값이 바닥인데도 거래가 없었어 부동산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이라며 도리어 내게 하소연을 하더군. 다음 페이지요. 당시 생각이 나는군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인구 감소로 막을 내릴 줄은 몰랐죠.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그동안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며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는데 2020년에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난 매년 100만원 이상을 12년간 대출 이자로 상환했어. 언젠가 완전한 내 집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는 하던 말을 멈추고 숨고르기를 했다. 5.2성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자니 적잖이 고통스러운 것 같았다. 만약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도 공국전처럼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나마 멋지게 은퇴식도 하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도용도 차장은 아이들 유학 자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노후 준비는커녕 재테크를 할 겨를이 없었다. 현재 도용도 차장의 집값은 2억 5천만 원에도 못 미친다. 그 중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제하고 나면 5천만 원이 남는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집값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그동안 그가 대출 이자로 낸 돈만 해도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결국 그동안 은행 좋은 일만 해준 것이다. 사실 도용도 차장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10년 전부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의 실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방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다. 다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그의 재정적인 패착은 내가 맡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소재일 뿐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두 사람의 10년 적정만 충실히 따라가도 해답은 절로 나올 게 뻔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슬픈 이야기네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실 모두 후회하고 살죠. 10년 아니라 1년 전이라도 그죠?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10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1년도 컸지만 한 달도 사실 길잖아요. 반년도 길고. 근데 10년 가면 10년 뒤, 그때 너무 길다 생각했어요. 까마득하게.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제 퇴직을 10년 남겨놓고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결국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서니까 10년, 1년, 뭐 3년, 5년, 10년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10년 후를 대비한다는 거, 우리가 한 달치도 대비 안 하고 뭐 내일 사실 대비도 잘 안 하잖아요. 뭐 내일의 태양이 새로 뜰 거야 이러면서 사실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 심각하잖아요.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출산율은 진짜 완전 뭐 절벽이 다다랐죠. 태어난 아이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지자체마다 지금 인구 증가율 때문에 지금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완전 뭐 모든 인센티브를 다 줘서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새로 안 나오니까 타 지역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포항 그러면 53만 인구 이렇게 이제 뭐 축사도 쓰고 글도 쓰고 하지만 이제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52만도 유지하기 힘든다 하더라고요. 자치단체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인구가 뭐예요?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야 할, 세금을 받을 자원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심각합니다. 저는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2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사실 한 명도 잘 안 놀라고 딩크족도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 하죠. 당장 우리 애만 해도 뭐 나 나중에 아예 안 놀 거야 하면서 뭐 그런 말 심심찮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돼서 야 아니다 한 명 낳아야 된다 애국해야 된다 이런 말 물론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뭐 이제 7, 80 청년이 청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자연사가 없잖아요. 죽을만 하면 병원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근데 그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예전에는 내가 나중에 1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0대 때 제가 10대 때 40대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 비춰졌어요. 그래서 나는 40대면 나는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40대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고 또 새로운 인생, 무지개 같은 인생이 있고 앞으로 꿈꿔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무한히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70대 아직 생각도 못하겠지만 뭐 70대에도 과연 죽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고. 저승보다는 그죠. 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여행 갔을 때 저렇게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들을 이해 못하고 그 나이가 안 되고 그 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이 되면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 나이대로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그 어떤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그 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살아서 뭐하노 나는 그때가 안 죽고 나는 막 아프면 죽을 뻔까 인생도 사람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말이 그렇지. 나도 보니까 아픈 사람들 보니까 뭐 나는 이제 아이고 내가 이래 아프고 온도신 수시가 아프고 다리야 허리야 무릎이야 난 자꾸 죽을 거야 이래놓고도 약은 있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 챙겨 드시고 꼬박꼬박 병원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도영도 차장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대출 이자를 1억 5천 갚았다는 거는 참 대단하죠. 집값 2억 5천인데 그죠. 사실 우리가 은행 좋은 일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도영도 차장을 본받아서 본받은 게 아니죠. 조윤도 차장을 교본 삼아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책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